시청자 여러분 기다리셨죠?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저녁 9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린 이유는 조금 전에 갑작스런 속보인 택이지요. 거의 폭탄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 국힘의원 106명의 이름으로 장 대표 포함입니다. 국힘의원 106명 이름으로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윤의계인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 그리고 계엄을 사과한다. 계엄을 자기들이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저그들이 사과합니까? 한마디로 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 윤의계인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이렇게 결의문으로 채택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포함이라고 발표났는데요. 과연 이게 장동혁 대표의 진심은 어떤지 아직 제가 그 방송에 안 나와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 충격을 주는 뉴스죠. 저희 자유한길단과 그리고 전한길에 일관된 지난 1년 동안 제가 학원 강의하다 때려치우고 목소리 낸 일관된 것은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그리고 탄핵 반대, 그리고 대통령 파면 반대, 그리고 내란 특검 반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과 정의와 그리고 법치를 주장한 이런 내용 1년간 주장해 왔는데요. 갑자기 또 국민의힘 의원이 당 차원에서 윤의계인은 안 된다, 이제 절윤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참 전한길 제 입장에도 그렇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많은 어떤 분들께서는 뭐 한두 번 속았나 우리가? 정치인들 믿은 적이 있나?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정당 맞나? 라고 의심했고 이미 국힘 안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엔추파도스 말 그대로 가짜 야당이죠. 지금 전쟁통으로 주가 폭락 그리고 환율 급등하고 있고 유가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이재명이가 지금 거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다음 잡혀가게 될 상황에서 우리가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포기하려고 하나?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재명 도와주는 건 뭐랍니까? 엔추파도스 아닙니까? 아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뉴스 직전에 뭐 다른 변호사분하고도 통화하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 솔직히 좀 뉴스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시에 시작 못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일부러 지방선거를 망치려고 하나? 지방선거를 아예 포기하려고 하나? 이재명을 도우려고 하는 건가? 도저히 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 결의문 채택되고 난 뒤에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 말도 못한 상황이고 지난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저와 장동혁 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은 전한길이가 장동혁이 흔든다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요 제가 늘 뭐 이미 입장 발표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원칙만 지켜달라. 우리 당원들, 저도 책임 당원 아닙니까? 서포트 해주겠다. 초심을 간직해 달라. 약속을 지켜달라.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나마 장동혁 대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 친한파들 마찬가지로 뭐 썩은 고름덩어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힘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장동혁 대표 믿고 이끌어 왔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대략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장 대표께서
입장 발표를 어떻게 할지 좀 기다려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런 마당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 지난 뉴스에서 설문조사 됐지 않습니까? 이런 썩어 빠진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해야 되나? 그럼에도 장동혁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전체다가 이러면은 우리가 진짜 창당을 해야 되나? 국힘을 탈당해야 되나?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액션을 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저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국힘에 실망해서 저는 먼저 탈당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저는 국민의힘 여전히 책임당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뭐 창당에 관한 것은 하나의 제가 전략적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운을 띄워본 것이죠.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통계 봤습니까? 네, 조금 전에 설문조사 보시면은 지난 주말 사이에 1차에서 제가 먼저 설문조사 했고 2차 요구를 했는데요. 1번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28%, 2번 국힘 포기하고 청년 중심에 창당한다가 72% 나왔습니다. 72% 압도적 우위에서 창당해야 된다. 국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현재 몇 명 투표했죠? 7만 명 투표 결과거든요.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은 체제의 혈관입니다. 좌익은 선거보다 먼저 행정을 노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원회, 자문기구, 시민단체 연계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의 중간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위험하며 국민의 통제 밖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전장입니다. 좌익은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정답처럼 주입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는 축소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는 투표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